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장면은 어, 지난 9월 3일 중국 열병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사이의 대화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공개적인 자리였죠. 군사 퍼레이드 같은 엄숙한 행사였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장수, 그리고 장기 이식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네,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중요한 정치 행사에서 두 정상이 그런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대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중국 문제 전문가 허허 선생, 그리고 린샤오씨 박사의 분석 자료를 주로 참고해서요. 네, 이 대화가 두 정상의 어떤 속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 특히 권력층만을 위한 특별 공급 같은 그런 의혹들에 대해 어떤 실마리를 던져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영상을 보면요. 시진핑 주석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현대 의학 기술, 특히 그 장기 이식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은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150세요? 허허,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걸 듣고 약간 놀란 듯이 되묻는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이 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뭐 웃음도 터져 나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장면이 나중에 좀 논란이 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CCTV에서는 이 대화 장면이 슬그머니 삭제됐어요. 하지만 다른 외신들이나 또 푸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대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허허 선생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문제 전문가 허허 선생의 분석을 보면요. 일단 두 정상이 아마도 좀 딱딱한 정치나 군사, 경제 얘기 대신에 좀 더 편안한 주제를 찾으려고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 분위기 전환용으로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허 선생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장기 이식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날씨 이야기처럼 그렇게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느냐, 이건 그 자체로 문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최고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뭐랄까 그리 무겁거나 민감한 주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걸까요? 네, 허 선생은 그런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어쩌면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이게 그리 특별하거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의 나이입니다. 아, 맞아요. 둘 다 70대시죠. 시진핑 주석이 53년생, 푸틴 대통령이 52년생이니까요. 네, 허 선생은 아무래도 권력을 오래 쥐고 있는 독재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장수와 권력 유지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이 대화의 배경에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옛날 마오쩌둥이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요. 권력과 장수 욕망이라 그럴 법도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허 선생이 지적하는 건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의 장기 이식 기술 수준이나 또 장기 공급 능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는 거죠. 수술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기술도 자연히 발달했을 거고요. 아, 그걸 푸틴에게 슬쩍 내비친 걸 수도 있다? 네, 허 선생은 그런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이게 어쩌면 시진핑 주석 본인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리 이런 능력도 있다,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식으로 장기이식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이걸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일종의 판촉 활동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런데 린샤오씨 박사의 분석에서는 초기 여론 반응이 좀 재밌었다면서요? AI 조작을 의심했다고요? 네, 린샤오씨 박사는 그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처음 이 영상이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인가? 하고 믿기 어려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강제 장기 적출, 특히 팔원궁 수련생이나 소수민족 등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워낙 신박하게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끔찍한 의혹이 있는데 국가 정상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장기이식 이야기를 한다. 좀 이상하긴 하죠. 네, 그래서 저런 민감한 얘기를 저렇게 쉽게 할 리가 없다. 혹시 AI로 만든 가짜 영상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 언론사에서 교차 확인을 통해 실제 대화임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린샤오씨 박사는 일각에서는 이걸 하늘의 뜻, 텐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전합니다. 하늘의 뜻이요? 그건 무슨 의미죠?
뭐랄까, 독재자들이 저런 기술의 힘을 빌려서 더 오래 권력을 유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 불안감이 반영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린샤오시 박사는 이 대화가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 보나요? 린샤오씨 박사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대화는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최고 권력자들이 중국의 국가주도 장기 적출 시스템의 존재 혹은 적어도 그 가능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알고 있다. 네, 특히 푸틴 대통령이 계속 바꿀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린샤오시 박사는 이게 마치 부품 교체하듯이 장기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권력층을 위한 장기 특별 공급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일 수 있다는 거죠. 특별 공급 시스템.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린샤오시 박사는 시진핑의 150세 목표 발언 역시 그냥 나온 말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981 수장 건강 공정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981 공정이요? 그게 뭐죠? 네, 최고 지도부의 건강관리와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한 비밀 프로젝트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린샤오시 박사는 시진핑의 이번 발언이 어쩌면 그 981 공정이 이름만 바꿨거나 혹은 비밀리에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허 선생 역시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이건 질병 치료라는 본래 목적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라고요. 타인의 생명을 이용해서 자신의 수명을 부자연스럽게 연장하려는 그야말로 사악한 생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네, 허 선생은 1970년대 말 문화대혁명 직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종하이위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여성 사형수였는데 사형 집행 직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장을 적출해서 당시 군 고위 간부의 자녀에게 이식했다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정말 끔찍하군요. 이런 개별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허 선생은 더 체계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로 1999년 이후 중국 공산당이 810 수련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서 중국 내 장기 이식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810 박해와 장기 이식 증가의 연관성. 그건 정말 심각한 의혹인데요. 네, 그래서 영국의 독립적인 민간 법정인 차이나 트리뷰널 같은 곳에서는 수년간의 조사를 거쳐서 중국에서 810 수련생을 포함한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강제 장기 적출이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자행되어 왔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자행된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정황 증거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정치평론가 후핑 선생의 분석을 허워 선생이 소개하는데요. 바로 황제부라는 인물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전 위생부 부부장, 차관급이었고 동시에 아주 유명한 간 이식 전문가입니다. 위생부 부부장이면서 간 이식 전문가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국가 장기 기증 및 이식위원회의 주임 자리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요. 중국 최고위급 지도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중앙보건위원회의 부주임까지 겸직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장기 이식 시스템의 책임자와 최고 지도부 건강 책임자를 한 사람이 동시에 맡았다. 그렇죠. 후핑 선생과 허허 선생은 바로 이 점이 중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이 누구를 위해, 그러니까 최고위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요즘 들어서는 사형수 장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 기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나요? 네,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죠. 초기에는 사형수 장기를 사용한다고 인정했다가 국제적인 윤리적 비판이 워낙 거세니까 2015년부터는 우리는 이제 자발적인 시민 기증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것만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주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점들이 제기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지적되는데요. 우선 2015년에 공식적으로 사형수 장기 사용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도 중국 내 장기 이식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어떤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발적 기증만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중국 문화에서는 시신 훼손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나 정서상 장기 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큰 편이고 또 기증 시스템 자체의 투명성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발적 기증만으로 그렇게 많은 이식 수술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거죠. 심지어 아까 언급했던 황제프 같은 경우는 사형수도 시민이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증 의사를 밝히면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서구 국가들에서는 간이나 신장 같은 주요 장기를 이식받으려면 보통 몇 년씩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몇 주나 몇 달 만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발적 기증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기증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요? 린 샤오슈 박사가 언급한 내용인가요? 네, 린샤오시 박사는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뇌사 판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좀 자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안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뇌사 판정을 내린 환자에 대해 가족이 명시적으로 기증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듯한 그런 내부 규정이 발견되기도 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가족이 거부 안 하면 그냥 동의한 걸로 본다.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린샤오시 박사나 허허 선생 같은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자발적 기증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쩌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좀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홍보용, 간판에 불과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실제 장기 공급원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쩌면 어두운 곳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결국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나눈 그 짧은 대화 한 토막이 이렇게나 많은 질문과 의혹을 불러일으키는군요. 정말 단순한 해프닝이나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배경에 깔린 문제들이 너무 어둡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 대화는 단순히 두 독재자의 장수 욕망을 드러낸 것을 넘어서 중국 권력층 내부의 특별 공급 시스템 존재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 파룬공 수련생을 포함한 수많은 양심수들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이라는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린샤오시 박사가 제기한 우려 중 하나인데요. 중국이 1대1로 같은 자신들의 영향적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비윤리적인 장기식 시스템 모델까지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퍼뜨리거나 혹은 이걸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럴 가능성도 있겠군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투명성이 부족하고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국제사회는 과연 어떻게 감시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